인간들이 계속 가까워지고 거대한 나무가 그 뿌리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레오니스는 나가서 그들과 맞서기로 준비하지만 그의 부하가 그가 어둠의 여신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가 죽을 때가 아닙니다. 레오니스는 지팡이를 챙기고 그의 성이 파괴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패배를 받아들이지만 언데드 왕으로서 1000년 후에 다시 일어나 그의 왕좌를 되찾겠다고 선언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두 소녀가 유적에 들어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들이 문에 가까이 가자 계측기가 급격히 반응하지만 마법으로 봉인된 것 같습니다. 셀리아는 비문을 조사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레기나는 해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혼자서 탐험하기로 한다. 셀리아는 계속해서 그를 살피다가 그를 만지자 문이 갑자기 열린다. 방이 환해지면서 반대편에 거대한 수정이 나타난다. 셀리아의 계측기가 갑자기 폭주하여 결국 고장난다. 그녀는 수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안에 누군가가 있음을 깨닫는다. 과거로 돌아가 레오니스가 어둠의 여신 로살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로살리아는 그에게 1000년 후에 자신의 힘을 담을 그릇이 될 인간이 나타날 것이며 그를 찾는 것이 그의 임무임을 상기시킨다. 레오니스는 그녀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녀는 그저 날아가 버린다. 그녀는 레오니스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셀리아는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말한다. 괴물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자 레지나는 그녀의 무기를 더 큰 대포로 변형시켜 괴물의 가슴을 쏘아 날린다. 괴물은 살아남고 레오니스는 놀라며 레지나의 힘이 사급 폭발 마법과 같은 수준임을 인식한다. 레지나는 그들에게 자신이 공허를 처치하는 동안 도망가라고 말한다. 셀리아는 그녀를 떠나고 싶지 않지만 레오니스의 안전을 생각하며 가기로 동의한다. 그들이 달리는 동안 레오니스는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는 돌아가서 괴물을 파괴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현재 세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셀리아와 함께 있기로 결정한다. 그들의 길은 또 다른 공허 괴물에 의해 막히고 셀리아는 그에게 도망가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것을 막기 위해 준비하지만 레오니스는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그것을 처치할 생각을 한다. 그가 주문을 걸려는 순간 셀리아가 갑자기 그를 밀쳐내고 괴물이 그녀를 공격하여 쓰러뜨립니다. 그녀는 옆으로 던져지고 피를 흘리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레오니스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며 그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사과합니다. 다른 괴물이 등장하고 레오니스는 사방에서 둘러싸이지만 그들이 공격할 때 그는 완전히 보호막에 의해 방어됩니다. 그는 지팡이를 소환하고 즉시 레벨 8 중력 마법으로 하나의 괴물을 부숩니다. 그 후 화염구로 공격해 나머지 두 괴물을 쉽게 처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뼈를 보고 충격을 받으며 현재의 몸에서는 힘이 예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악마 군주로서 그는 인간의 생명에는 신경 쓰지 않지만 셀리아의 용기를 인정하여 그녀를 되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그녀를 부활시키자 그녀의 몸에 특이한 기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지나는 괴물을 처치하고 즉시 셀리아에게 연락하려 한다. 레오니스는 인간이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셀리아는 다시 의식을 회복한다. 셀리아는 레오니스가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껴안고 레오니스는 그녀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셀리아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궁금해하고 레오니스는 그녀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았고 치유 마법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셀리아는 이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성검의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궁금해한다. 레오니스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셀리아는 성검이 공허와 싸우기 위해 인간에게 나타난 힘의 한 종류라고 설명한다. 공허가 처음 나타났을 때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아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레오니스는 레지나의 무기를 떠올리고 셀리아는 성검은 사용자의 개성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은 아직 성검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마법 장치로 싸운다고 말한다. 레기나가 합류하고 그녀는 그들이 만났던 괴물들에 대해 궁금해한다. 셀리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레오니스는 자신이 숨었다고 말하고 그 괴물들은 사라진 것 같다고 한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고 레오니스를 도시로 데려가기로 한다. 레기나는 가는 길에 자신을 소개하지만 레오니스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고 그를 음탕하다고 부른다. 셀리아는 그녀에게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하지만 레기나는 계속 그를 놀리고 레오니스는 자신 같은 마왕이 소녀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는 그들에게 환생의식이 실패하여 예전 영웅이었을 때의 인간 형태로 돌아왔다고 말한다. 레오니스는 그들에게 그들이 어설트 가든 7이라고 불리는 인공 이동섬에 있으며 주변에 6개의 섬이 더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리고 인류가 과거에 비해 극적으로 변화했음을 언급하며 그들은 과거에 가장 약했던 존재였다고 말한다. 그는 두 사람에게 어떤 마법도 사용하지 않고 섬을 은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며 자신은 아카데미의 잠입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로 한다. 시험실에서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체크를 보고 경고음이 울릴 때 만화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는 출구에서 신분증을 받지만 셀리아가 그것을 빼앗아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는 셀리아가 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성검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그것을 보관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카데미로 가는 길에 레오니스는 섬의 평화로운 자연을 보고 놀라며 셀리아는 그것이 공허에 의해 침략당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아카데미 투어를 받는 동안 그는 댄스홀과 같은 여가 시설이 왜 필요한지 묻고 그것들이 엄격한 군사훈련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 놀랍니다. 셀리아는 레오니스를 그의 성검조사가 열릴 훈련장으로 안내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두통을 느끼고 자신을 잡으며 성검을 얻기 위해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머슬은 마지못해 떠나고 엘파인이 셀리아의 소대원임을 알게 되며 셀리아는 그녀를 레오니스에게 소개한다. 그녀는 섬에서 발견된 이상한 마법 반응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 탐험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조사팀이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셀리아 소대의 기숙사인 헤이즐가 기숙사라는 오래된 집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기숙사 배정은 실적 제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셀리아는 레오니스를 위층으로 데려가고 그는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묻지만 그녀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한다. 셀리아는 레오니스에게 샤워하라고 욕실을 가리키고 레오니스가 샤워의 뜨거운 물에 놀라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합류한다. 셀리아는 그들 모두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레오니스는 사쿠야에게 그녀의 다른 복장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그 옷이 공허에 파괴된 고향의 여동생 옷이라며 모든 공허를 없앨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두 소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변명을 하는 걸로 보아 그녀가 도박 중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련시설에서 레오니스의 성검 문의를 맡은 알토라는 여성을 봅니다. 그는 지팡이를 소환하여 보조 무기라고 말하지만 모두의 놀라움과 달리 세계의 공허 시뮬레이터 로봇을 쉽게 파괴합니다. 레오니스는 나중에 엘핀의 방에서 아카데미 네트워크에 등록한다. 엘핀은 자신이 이전 분대에서 공격수였으나 친구들이 공허적에게 죽는 것을 보고 원래의 힘을 잃어서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되었다고 말한다. 레오니스는 등록을 마치고 엘핀의 태블릿을 빌린다. 그는 태블릿에서 세계의 지도를 보며 자신의 시간에 그 장소가 무엇이었는지 회상하고 공허가 고대 전투가 일어난 곳에 나타나는 것 같다고 주목한다. 블라커스가 그의 그림자에서 일어나 거대한 만화 크리스탈린 발전소가 도시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셰리는 레오니스와 전쟁이 대중들에게 잊혀진 것을 보고 난 직후에 나타나는데 그는 그 사실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섬 아래 바닷속에서 다이버들이 공허의 균열 발생 가능성을 조사하던 중 갑자기 레오니스의 이름을 부르는 나무 형태의 생물체의 공격을 받습니다. 성실력 43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젊은 레오니스, 성검의 영웅이 채석장을 괴롭히는 가고일들을 처치하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안내자는 그가 괴물들을 처리하는 것을 칭찬하며 다른 6 영웅들은 황궁을 지키느라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괴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레오니스가 안내자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병사들이 나타나 그를 재빨리 쇠사슬로 묶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릇과 함께 감자를 썰어버립니다. 벌로 그녀는 밖으로 청소하러 나가라고 합니다. 청소를 시작하려던 찰나 셀리아가 레오니스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문 뒤에 숨습니다. 셀리아는 누군가를 위해 도넛을 사오고 셰리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더 선이 스팟이라는 식당에 도착하고 여러 아이들이 셀리아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엘피는 공허가 전선 따라 발전소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발전소에 도착하면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공허가 발전소에 도착해 보안 시스템과 싸운다. 동시에 카스토로스는 정원이 요새 모드로 전환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시민들을 대피소로 대피시킬 것을 촉구한다. 결국 공허는 식물 속 만화 수정에 도달하고 쇄도를 불러일으켜 하늘에서 괴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블랙스는 레오니스가 마법을 끝낼 때까지 드래곤을 저지하며 결국 드래곤을 물리친다.
하지만 승리는 오래가지 못하고 땅이 떨리기 시작하며 균열이 생기고 두꺼운 가지들이 나타나 셀리아를 붙잡아 재빠르게 끌어내린다. 레오니스는 균열 쪽으로 급히 달려가지만 추가적인 가지들이 나타나 그의 길을 막는다. 가지들이 하나로 합쳐져 레오니스를 이름으로 부르는 괴물을 만들어내고 그는 그 괴물이 아라키엘임을 알아챈다. 434년 신의 성달력에서 언데드 수도 네크로자에서 전투 후 성으로 돌아오는 레오니스의 회상 장면이 나오고 그곳에서 로사리아가 그를 맞이한다. 그녀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특정 조건이 있음을 언급하며 레오니스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레오니스와 아라킬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레오니스는 아라킬이 더 많은 공허를 소환하려는 시도를 불마법으로 반격한다. 아라킬이 땅속으로 후퇴하는 동안 레오니스는 급히 지배의 흔적을 확인하여 셀리아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아챕니다. 흔적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라킬을 영원히 파멸시키겠다고 맹세합니다. 블랙커스가 그림자에서 나타나고 그들은 아라킬이 아직 살아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로잘리아도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성검을 통해 상황을 평가한 엘파이는 그가 초래한 파괴의 규모를 목격하고 그를 신뢰하기로 합니다. 엘피는 셀리아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녀가 발전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레오니스와 블라쿠스는 그녀를 구레스큐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동안 엘피는 하이드라의 공격을 간신히 피하고 셰리는 자신에게 주목을 끌지 않으면서 하이드라를 처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레오니스는 블라쿠스를 타고 발전소로 가고 블라쿠스는 그가 왜 인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질문합니다. 그래서 레오니스는 그들에 대한 애정이 생겼다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폭발과 함께 발전소에 들어가고 레오니스는 아라킬에게 화염 마법으로 공격하지만 아라킬은 그의 재생 능력 덕분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아라킬은 자신이 1000년 전에 죽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레오니스는 그가 죽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영혼이 봉인되었다고 응답합니다. 아라킬은 세상이 변했고 빈 별과 함께 재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레오니스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아라킬은 질문을 무시하고 자신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선택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가지에서 얼굴들이 나타나고 레오니스는 아라킬이 신성한 질서의 사제들과 융합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한편 셀리아는 깊은 곳에서 가지에 묶여 있다. 그녀는 탈출해 레오니스와 재회하고 블랙에스트는 회복을 위해 사라진다. 셀리아는 레오니스가 한 일을 물어보고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자신의 피를 줬다고 언급한다. 그들은 아라키엘과 맞설 준비를 하는데 아라키엘은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10레벨 이상의 마법을 여러 개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맞서 레오니스는 셀리아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며 아라키엘에게 맞섭니다. 셀리아는 혈액 조작으로 몬스터들을 방어하는 동안 레오니스는 다음 수를 준비하며 마검을 뽑아냅니다. 마검 다인슬레이프를 사용하는 조건은 자신의 왕국을 지킬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는 제7돌격 정원을 자신의 왕국으로 선포하고 그곳의 모든 시민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그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며 블랙키스트는 다인슬레이프가 레오니스의 의지에 따른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아라키엘은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레오니스는 운명을 정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강력한 검술로 아라키엘을 공격하여 쓰러뜨립니다. 새로운 공허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남아있는 공허들은 점차 사라집니다. 관제실에서는 모두가 쇄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은 공허의 군주가 발전소 붕괴에 휘말려 소멸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한편 레오니스와 셀리아는 땅에 착륙하고 그들의 중대 나머지 멤버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모두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축하합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레오니스는 침대에 누워있고 셀리아는 그에게 샌드위치와 써니 스파하우스의 아이들이 만든 메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녀는 주저하며 그의 피를 요청하고 레오니스는 그녀에게 손가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다른 멤버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그녀는 설명하려 하지만 아무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7차 공격 정원에서의 공격 이후 도시의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전력 발전소의 피해로 인해 도시의 만화 공급원은 태양광 판넬로 일시적으로 변경되어 태양광을 만화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레오니스는 자신이 왕국으로 선언한 땅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볼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입장이 거부당하고 문 앞에 있는 인공정령이 그에게 먼저 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레지나는 뒤에서 그에게 다가와 놀립니다. 그녀는 그가 왜 거기에 있는지 묻고 그는 거짓말을 하며 발견된 유적 벽의 비문을 읽을 수 있도록
고대 언어를 연구하러 왔다고 주장합니다. 레기나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금고에 접근하여 그를 돕습니다. 레오니스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추로를 선물하지만 그녀는 실망합니다. 셀리아는 레오니스를 다가와 수영 수업에 함께하자고 설득하지만 수업 중 레오니스는 그녀의 수영복에 산만해져 동의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동안 공주는 몇 명의 경호원과 함께 연설을 하러 가는 중이지만 변 디스기즈된 반인반수들에게 매복당해 죽임을 당하고 공주는 붙잡히지만 그녀의 애완동물은 도망칩니다. 가판도 반인반수들에게 장악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마의 검을 드러내지만 펠리스가 그들을 공격하려 할 때 민간인들을 쏜다고 위협함으로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합니다. 한 노인 엘프가 사과 폭탄을 사용해 그들을 제압하는 동안 그들의 소지품이 압수됩니다. 군사 고문 발도르가 그들의 의도를 질문하자 그들은 정부와의 거래를 협상하기 위한 하이제킹이라고 선언합니다. 짐승인간은 펠리스의 조롱에 짜증을 내며 그들이 여신에게서 새로운 힘을 받았다고 말해버린다. 레오니스는 공주를 구하러 가면서 셀리아에게 나눠서 움직이자고 속삭이고 그림자와 함께 조용히 땅속으로 사라진다. 관제실에서 샤르낙에게 잡혀있는 공주는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대가로 자신의 원소 능력을 사용하여 엔진을 작동시킨다. 바스티아는 그녀에게 수도로 출항하라고 명령하지만 그녀는 항로의 공허 둥지를 발견한다. 샤르낙의 진짜 의도는 공허 마귀 기운에 오염된 성검사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바스티아는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자신의 마검에서 나온 불길에 휩싸이고 샤르낙은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면 그녀를 따르라고 자신의 부하를 위협한다. 레기나는 항구에 도착하여 배가 출항하려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한다. 공주의 애완동물이 그녀를 찾아 레기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레지나는 애완동물과 함께 탈출하는 배에 재빨리 올라타고 복도를 지나 잃어버린 레오니스를 발견한다. 우리는 충격적으로 공주가 레지나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는 레오니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레지나는 왕의 네 번째 딸로 태어났지만 재앙의 별이 하늘에 빛나는 같은 날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길한 징조로 여겨져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크리스탈리아 공작은 왕에게 간청하여 그녀의 목숨을 위장하여 구해주었다. 그녀는 공작의 아들 중 한 가문에 맡겨졌고 셀리아의 하인으로 함께 성장했다. 인질방에서 소녀들은 스스로를 풀어주고 납치범들을 공격한다. 알파인은 드론으로 폭탄 신호를 방해하고 셀리아는 자신의 피로 폭발 장치를 연결합니다. 그들은 폭파범들을 제압하고 인질들을 구출하지만 밖을 내다보니 배가 공허한 암초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머맨급 공허 생물들이 배에 뛰어오르자 소녀들은 준비를 합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민간인들이 대피하는 동안 그들은 괴물들을 상대합니다. 한편 악마 군주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변장을 벗고 사실 레오니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악마 군대를 재건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들에게 잘 복종할 것이라 생각하고 반인반수들을 모집합니다. 그는 셀리아의 방에 들어가고 그녀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즉시 사과하지만 레지나가 그들을 보고 방해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식탁에서 레지나는 그들의 기숙사가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을 언급하며 사람들이 검은 개와 유령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셀리아는 자신이 유령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레오니스의 방을 청소하는 소녀를 보았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가 단순히 상상한 것이라고 하며 셰리를 언급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하자 그는 오늘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전합니다. 레지나는 그들이 펠리스를 상대로 싸울 것이라고 밝히며 힘든 경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지만 셀리아는 이기겠다고 결심합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셀리아는 적의 깃발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엘피는 공격자들이 접근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레지나에게 그들을 찾을 수 있는 위치를 알려주며 그녀는 멀리서 저격합니다. 세쿼이아는 혼자서 돌진하며 주의를 끌려고 하고 셀리아는 적의 깃발을 파괴하지만 서리 늑대들과 마주치고 그중 하나가 그녀를 물어 넘어지게 한다. 레오니스는 셀리아의 힘을 인식하며 그녀가 자신의 오른팔이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결국 경기를 이긴다. 한편 신비로운 남자 네피쿠스가 등장하여 자신의 여신에게 악마의 검을 제공하며 그녀가 깨어날 때가 거의 되었음을 알린다. 공격 정원이 나타나고 통제실에서는 모두 그것의 사진을 보며 셀리아가 그것이 자신의 고향인 제3공격 정원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 정원은 6년 전 공허 영역으로 사라졌다. 그 정원이 그들을 향해 항해하고 있으며 7일 후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들은 2번에 걸쳐 발신된 조난 신호에 대해 통보받고 그래서 도시 안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들의 상관은 그들을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공격 정원을 저지하라고 말하며 임무는 72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한다. LP는 왜 그들이 이 임무를 맡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그것은 셀리아가 제3공격 정원 출신이고 크리스탈리아 가족의 마지막 생존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상관은 이것이 가능성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행정국의 아이디어라고 말하며 그녀는 그들의 소대가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셀리아는 임무를 수락하고 다음날 레오니스는 도시에서 신성한 질서의 표식을 보았다고 언급하며 책임자를 찾고 싶어한다. 그는 블라쿠스에게 자신의 왕국을 지켜보라고 명령하고 셰리에게 함께하라고 한다. 레지나가 레오니스를 무릎에 앉히고 귀를 청소해주며 도시로 날아간다. 그는 로잘리아와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린다. 로잘리아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1000년 후에 환생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그녀를 찾을 것이며 찾을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3번째 돌격 정원에 도착하지만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걸어서 수색해야 한다. 셀리아는 여자아이들에게 고통 신호를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자신과 레오니스는 돌격 정원을 막으려고 한다. 엘파이는 셀리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보낸다. 레오니스는 셰리에게 여자아이들을 돌보라고 명령한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신하로 여긴다. 셀리아는 자신이 대피소에 숨어있을 때 도시가 파괴되었던 것을 떠올린다. 그러나 에너지 폭발 공격을 받으며 그녀의 카운터가 작동한다. 그녀는 압도당하고 레오니스는 거대한 공허가 다가오는 것을 본다. 우리는 아를렌이라는 소녀로 전환되며 그녀가 1000년 후로 보내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폐허가 된 도시를 바라보며 세상에 인간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신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 그녀가 개입하러 보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피쿠스가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를 위대한 엘프 영웅으로 인식하고 그녀가 전설의 검 크로자크를 사용해 여신의 그릇을 파괴하러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릇의 수호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는 갑자기 사라지고 그녀는 그것이 환상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거대한 공허가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우리는 셀리아로 돌아가고 공허가 그녀를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레오니스가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를 지하 터널로 이동시킵니다. 공허가 에너지 빔을 발사하지만 그는 방패로 그것을 막고 화염구를 소환하지만 장벽이 공허를 보호합니다. 그는 그것을 신성한 보호 마법으로 인식하고 공허가 천사를 흉내내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녀들은 멀리서 폭발을 목격하고 엘피는 자신의 것이 파괴되었다고 언급하며 셀리아를 찾기로 결정한다. 공허가 화살을 쏘지만 레오니스가 그것을 튕겨내고 레벨 8 중력 마법을 사용하여 죽이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의 마법을 극복한다. 그래서 그는 더 나아가 레벨 9 마법을 시전하고 빛의 구슬을 소환하며 공허는 그에 맞서 몸부림친다. 그는 번개 마법을 뒤따라 시전하고 직접 타격에 성공하여 공허를 순식간에 죽인다. 레오니스는 그녀에게 아직 부상에서 회복해야 한다고 상기시키고 윌리엄은 그녀를 위해 차를 준비했다며 저택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유령들은 만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법 장치인 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레오니스는 너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말들을 소환하여 차를 끌게 함으로써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생존자라고 생각하며 아렌을 만난 소녀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칼로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들이 네피쿠스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여 공격하려 하지만 세코이아가 그녀를 막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세코이아는 그녀를 제압하지만 너무 부상당해서 제대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목숨을 살려줍니다. 셀리아는 엘파인에게서 전화를 받고 그녀가 만났던 공허에 대해 묻자 이미 처리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엘핀에게 도시 안에 숨겨진 공허 군주가 있다고 말하며 그것이 발전소에 간섭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왜 공격 정원이 재가동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녀는 확인해보자고 제안하지만 엘핀은 그들이 생존자를 발견했고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치료가 끝난 후 저택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레오니스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며 그것이 만화를 물리적 힘으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그녀의 만화를 빠르게 소모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그것을 그녀의 몸에 저장하며 사용하고 싶을 때 그것을 착용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그것을 주었는지 궁금해하자
그는 그녀가 다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며 열쇠고리를 줍니다. 소녀들은 아를렌의 상처를 치료하고 아를렌은 자신이 공허와 싸우다 다쳤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자 엘피는 도시가 6년 전 파괴되었고 그들이 공격 정원이 어떻게 재가동되었는지를 조사하러 왔다고 설명합니다. 엘피는 그녀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아를렌은 자신이 여신을 무찌르기 위한 임무를 수행 중이며 이제 떠나려고 한다고 밝혀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의 배고픈 소리가 들리자 세쿠야는 그녀에게 음식을 주고 엘파이는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네프티스는 여신의 부활을 준비하지만 공허가 그에게 다가와 그의 천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이 그것을 물리쳤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한 자는 위협이라고 생각하여 개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셀리에가 저택에 도착하여 서재에 들어가고 그녀는 아버지가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유령들은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가 파괴되기 전에 서재를 보게 합니다. 셀리에는 해골에 대해 묻자 레오니스는 그녀에게 그가 준 열쇠고리를 사용하여 소환되었다고 말합니다. 넵티스는 주문을 극복하고 레오니스에게 그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므로 그 주문이 그를 죽일 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불꽃을 소환하지만 레오니스가 얼음 주문으로 반격하고 넵티스를 압도합니다. 그는 레오니스가 할 수 있는 일에 놀라며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넵티스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넵티스는 여신이 깨어났다는 것을 알고 웃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포털을 통해 도망치면서 레오니스에게 세계가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오니스는 자신의 과거 생에서 넵티스를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가 저승의 군주를 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레오니스는 그가 왜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여신이 로잘리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질서의 표식이 나타나고 여신이 나타나며 윌리엄은 그가 언급한 공허의 군주라고 밝힙니다. 천사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레오니스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전설적인 영웅 부활의 유해로 만들어졌음을 깨닫는다. 레지나는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며 모두에게 여신에 대해 알리고 엘피는 드론을 사용해 배를 활성화시키고 구조신호를 발신하여 증언 요청을 한다. 천사들이 분대에 공격을 가하고 엘피는 그들이 퇴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여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드론을 사용해 차량을 찾겠다고 설명하며 그들이 거리를 좁혀 여신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모두가 천사들과 싸우며 그들의 몸을 파괴하지만 그들은 즉시 재생함으로 엘피는 스캔을 실행하고 머리가 약점임을 밝힌다. 그래서 모두가 머리를 겨냥해 천사들을 물리치고 레오니스는 부활이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졌음을 회상하며 이것이 천사들이 재생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전투가 계속되자 레오니스는 여신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엘피는 몇 대의 차량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며 차량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한다. 레오니스는 불꽃으로 공격하며 여러 천사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여신을 물리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하지만 여신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공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레벨 10 마법을 사용하여 거대한 빛의 구체를 소환하고 그녀의 몸을 소각시키며 완전히 감싸지만 그녀는 즉시 재생하고 주문을 시전할 준비를 한다. 그래서 레오니스는 방어막을 세운다. 그녀는 불을 내리기 시작하고 지역을 불꽃으로 뒤덮는다. 아를렌은 멀리서 지켜보며 여신이 넴시스라는 레벨 11 마법을 사용했다고 알고 있다. 이 마법은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 레오니스는 그것을 막을 수 있지만 천사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셀리아에게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하며 여신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녀는 자신의 피를 사용해 날개를 만들고 그것으로 천사들을 처치하며 해골 전사들이 그녀를 도와준다. 레오니스는 여신에게 돌진하고 다인슬레이프를 사용해 그녀를 죽일 준비를 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려 할 때 검이 반응하며 로잘리아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여신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망설이지만 마지못해 공격을 가하고 그녀는 그것을 막아내며 수많은 화살을 반격으로 쏜다. 결국 그는 맞고 땅에 쓰러지게 되며 여신은 넴시스 마법을 시전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셀리아는 레오니스가 준 선물을 사용하고 그녀는 파괴적인 공격을 가해 여신을 땅에 충돌시키게 한다. 그녀는 레오니스를 확인하고 그가 도망치라고 말하자 그녀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는 그녀가 그의 피를 마시고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신 그녀는 그의 기억을 열어주는 피를 준다. 그는 그녀와 함께 보낸 순간을 회상하며 그녀가 괴물로 변하면 그의 악마의 검으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떠올린다. 그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미래에 그를 찾아오라고 명령하며 다인슬레이프가 그의 운명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한 말을 생각하며 왜 그가 악마의 검으로 여신을 공격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로살리아에게는 불가능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검이 그의 운명을 안내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여신이 사기꾼이라고 결론짓는다. 레오니스는 회복하고 셀리아는 자신의 드레스를 찢어 그에게 작은 조각을 주며 그는 그것으로 상처를 닫는다. 그는 그녀에게 여신을 물리치겠다고 말하며 그의 궁극적인 기술을 발휘할 충분한 만화가 남아있다고 언급하며 그녀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윌리엄은 그에게 유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라고 말하고 우리는 시민들의 영혼이 여전히 도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활의 영향력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이 응징을 원한다고 설명하고 레오니스는 그들을 사용하기로 동의한다. 그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고 영혼의 힘을 흡수하는 에너지 구체를 만든다. 윌리엄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레오니스는 다른 계획이 있음을 드러낸다. 그는 해골들을 소환하고 윌리엄의 그룹이 그들을 소유하도록 허락하며 그의 주문이 충전되는 동안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한다. 셀리아는 자신의 피를 사용하여 그들을 위한 무기를 만들고 그녀는 그들을 이끌며 싸운다. 한편 엘피는 차량을 활성화하는 데 성공하고 그들은 떠나려 하지만 아를렌이 여신과 싸우고 싶다고 말한다. 레지나가 그녀에게 부상당했다고 상기시킨다. 하지만 한 천사가 접근하고 그녀는 한 번의 타격으로 그것을 죽인다. 그녀는 크로작스가 악마 군주를 처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사쿠야는 그녀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있어 엘피는 그녀가 합류하는 것을 허락한다. 우리는 셀리아에게 돌아가고 해골들이 천사들을 제거하고 있다. 모두가 레오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그는 영혼의 힘을 모으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천사가 셀리아에게 돌진하여 그녀가 넘어지게 하고 해골들은 그녀에게 경계를 풀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녀의 힘이 인상적이지만 전투 중에는 그것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드레스가 몸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레오니스를 보호하겠다는 결심으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설명합니다. 에너지 구체가 확장되고 레오니스는 계속해서 영혼들을 모으지만 여신은 그녀의 적의 마법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는 자신의 마법을 완성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후퇴하라고 말하며 여신이 불을 내리쬐고 주변의 모든 것을 태우지만 모두가 탈출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법을 충전합니다. 소녀들은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천사들이 그들을 추격하는 것을 보아 레지나가 자신의 무기를 소환하여 그들을 쏘아 떨어뜨립니다. 그들은 멀리서 여신을 보고 아를렌은 자신의 힘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도로가 파괴된 것을 깨닫고 스러스터를 활성화하여 간격을 넘도록 하지만 거대한 천사가 나타나 에너지 폭발로 그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며 갑자기 끌려가 건물에 충돌하여 순식간에 죽습니다. 셰리가 그들이 강력한 적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보호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너무 약하다는 것에 실망하며 자신이 압도당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레오니스는 주문을 완성했지만 여신이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에너지를 다인슬레이프에 흡수합니다. 그녀는 건물을 들어올리고 레오니스에게 던지지만 셀리아가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파괴합니다. 레오니스는 다인슬레이프의 모든 힘을 방출하지만 여신을 보호하는 장벽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이 고급 보호 마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소녀들이 여신에게 다가가고 아를렌이 크로작스로 타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돌진하며 레지나와 세콰이아가 가진 모든 힘으로 공격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를렌은 그녀의 궁극적인 기술을 발휘하여 장벽을 관통하고 여신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땅에 부딪혀 결국 의식을 잃게 됩니다. 레오니스는 여신이 로잘리아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틈을 포착하지만 가짜임을 알고 전력으로 공격하여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 여신의 몸을 완전히 파괴한다. 여신이 패배하자 윌리엄과 그의 부하들은 드디어 평화를 찾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여신을 섬길 수 있었음에 감사를 표한다. 셀리아는 소녀들의 부름을 듣고 해골 전사들은 숨고 셀리아는 레기나와 재회하고 세코이아는 여신을 물리친 사람이 셀리아라고 생각하며 아렌에 대해 이야기한다. 증원 부대가 도착하고 펠리스는 모두가 살아있음을 기뻐하며 의무병들에게 치료를 지시한다.
기지로 이동하는 동안 레오니스는 아렌이 여신의 보호 마법을 파괴했음을 깨닫지만 그녀가 영웅임을 알고 그녀가 거기에 있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는 셀리아가 읽는 책에 대해 묻고 셀리아는 악마 군주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며 그에게 읽어준다. 레오니스는 자신이 악마 군주 묘사에 부합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고 동화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기숙사로 돌아오고 레오니스는 블레커스와 셰리와 함께 네피커스에 대해 논의하며 그가 여신의 각성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셰리는 레오니스에게 아를렌을 조심하라고 말하며 그녀의 목표가 그를 제거하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를렌은 의식을 되찾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깨닫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목표를 찾기 위해 의료시설에서 탈출한다. 셰리는 레오니스가 셀리아에게 드레스를 주자 질투를 느끼고 두 사람이 다투는 동안 셀리아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들어온다. 레오니스는 그녀가 수건만 두른 모습을 보고 당황하고 그녀는 그의 피를 조금 달라고 애원하며 드레스를 사용하니 기운이 빠졌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그녀는 그에게 뛰어오른다. 레오니스는 로사리아에 대해 생각하며 그녀를 계속 찾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의 악마 군대를 재건하고 제국을 확장하여 모든 인간이 다시 그에게 무릎 꿇게 할 것을 생각하지만 그때 한 소녀가 넘어져서 그의 위에 팝콘을 쏟는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상은 끝난다.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